2024학년도 5월 모의고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민달팽이 A에 대한 설명이다. 쭉 있고요.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볼게요. A의 배 쪽은 푸른색, 등 쪽은 은회색을 띄어서 수면 위와 아래에 있는 천적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이제 자신의 포식자인 천적과 같이 살아가면서 잘 눈에 안 띄도록 적응 진화한 거겠죠. 그래서 적응 진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결국은 이제 분열해서 번식을 한다라는 거니까 생식과 유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식물은 빛에너지로 포도당을 합성한다. 동화죠. 바로 물질 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결국 부모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 생식과 유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수풍뎅이 알이 애벌레와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성체가 된다. 결국 알이 점점 성체가 되는 과정, 발생과 생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 더운 곳에 있으니까 열방출에 효과적으로 적응 진화해서 큰 귀를 갖게 됐다. 그래서 이게 적응 진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용 같은 경우 생물의 특성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CD 개념 완성에서 생물의 특성 나와 있고 거기에 다양한 예시가 주어져 있었어요.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고요. 표는 기관계의 특징입니다. 가부터 다는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옳은 걸 골라라. 자, 일단 보시면요. 여기 오줌이 배출되고 있는 곳 어디겠어요? 배설계겠지. 그래서 일단 하나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간한데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 바로 소화계죠. 그래서 배설계, 소화계 찾았으니까 나머지 이제 호흡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입니다. 간은 호흡계다. 맞죠? 자, 니은. 나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다에서 사용된다. 자,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 여러 가지 먹은 음식물들을요, 여러분들 흡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흡수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세포들이 다 가져다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 배설계에서 사용한다. 배설계도 전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제가 앞에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게 배설계뿐만 아니라 호흡계, 순환계 또는 우리 신경계 어떤 걸 지칭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부 흡수된 영양소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세포호흡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도 맞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디귿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 바로 가호흡계죠. 호흡계가 바로 이산화탄소 몸 밖으로 배출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은 우리 CD 개념 완성에서 호흡계,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의 통합적 작용,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추신경계 구조고요. 표는 반사중추를 나타낸 겁니다. A와 B는 중간내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기억, 니은은 A, B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저기 크게 대뇌 있고 그 뒤로 작게 소뇌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위에서부터 간내, 중간내, 뇌교, 연수. 그렇죠? 그 밑으로 척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간내와 척수 나와 있으니까 중간내, 척수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추가 무릎 반사의 중추와 동공 반사의 중추가 어디냐? 자, 무릎 반사는 바로 척수가 중추가 되죠. 그래서 척수 반사고요. 동공 반사는 중간내가 중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이에요. 기억은 B다. B, 척수. 맞죠? 자, 니은. 니은의 중간 내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모든 교감신경들은 전부 어디에 신경세포체가 있죠? 바로 척수에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들은 모두 척수에 신경세포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뻗어나옵니다. 그래서 동공반사의 중추가 중간뇌지만 중간뇌에서 연합뉴런을 통해서 쭉 신호가 이동을 해서 척수까지 간 다음에 그 척수에 있는 교감신경에 명령을 내려서 그 교감신경이 뻗어서 동공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에 비하면 이제 부교감신경은 뻗어나오는 곳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동공반사, 눈 조절 같은 경우는 중간뇌에서 뻗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소화호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예요? 소화호흡, 그 다음 심장박동 이런 것들은 전부 연수에서 뻗어나옵니다. 부교감신경. 그리고 방광 조절은 척수에서 뻗어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발 좀 정확하게 한번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정확하게 외우면 그 다음서부터 틀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보통 이런 내용들을 대충 보고 맞네 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냥 읽는다고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넣으려는 노력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니은에 중간내에 교감신경의 신경절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는 무조건 틀린 말이다. 어디 있다? 기억에 있을 것이다. 모두 척수에 있다. 자, 디귿입니다. A와 B는 모두 뇌줄기에 속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뇌줄기는 어디예요? 중간내 뇌교연수잖아. 그러니까 결국 척수는 아닙니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체세포 세포주기 1부터 3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다. 1부터 3은 G1M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일단 1, 2, 3을 보시면요. 자, 1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 S기 하시면 되겠죠. 이거 뭐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 3을 봐야 되는데 2, 3에서 지금 핵막이 소실된다가 1, 3은 전부 X야. 그런데 여러분들 G1M S기 중에 핵막 소실되는 시기가 있죠. 언제죠? M기잖아, M기. M기는 핵막이 소실이 되잖아. 그러니까 핵막 소실된다가 동그라미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근데 X만 2개니까 이 자리가 동그라미가 되면서 2가 M기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이 G1기.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뉴클레오솜이 있다.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고 있는 구조를 얘기하죠. 자, 이 구조는요, 어느 세포주기식이든 간에 항상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솜 구조는 G1S, G2M기에 항상 관찰되고, 그 얘기는 히스톤 단백질도 G1S, G2M기에 항상 관찰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전부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NA 복제는 S기에 일어나는 거니까 전부 X 하시면 되겠죠. 다 됐네요. 자, 기억입니다. A는 X다. A는 X가 아니라 동그라미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이 시기에 M기에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자, 문제에 체세포의 세포주기라고 했잖아. 그럼 체세포 분열 과정이니까 결국 M기에 염색분체 분리 일어나겠죠. 자, 디귿입니다. 1과 3 시기는 모두 간기에 속한다. 자, G1S, G2기를 합쳐서 간기라고 하죠. 따라서 맞습니다.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시드 개념 완성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세포주기 잘 기억해달라.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 1과 2를 나타냈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자, 여러분들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거. 자, 녹말이 뭐예요? 녹말이 다당류죠. 그래서 식물들은 포도당을 녹말의 형태로 다당류로 연결해서 저장을 해 놓는 거고, 동물, 사람들은 포도당을 연결해서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다당류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당류인 녹말을 포도당인 단당류로 분해했으니까 이거는 이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들을 연결하면 그게 단백질이라는 더 큰 덩어리가 되니까 이 과정은 동화하시면 되겠죠. 되셨습니다. 자, 기억. 1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니은 1과 2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자, 이와 동화 전부 물질 대사예요. 따라서 물질 대사에는 무조건 효소가 관여할 거다. 자, 디귿. 기억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즉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 암모니아가 있냐? 아니죠. 우리 포도당하고 지방은 분해되면 노폐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생기고요.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으로 분해됐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암모니아까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니은.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역시 시드 개념 완성에서 다룬 우리 물질 대사 파트 내용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 A와 당뇨병 환자 B가 운동을 하는 동안 혈중 포도당 농도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B는 이자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 어떻게 따지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우리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비교하면 당뇨병 환자가 정상인보다 어떤 거죠? 혈당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혈당이 높은 사람이 당뇨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 어느 시점에 봐도 기억이 니은보다 계속 혈당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바로 당뇨병 B. 그럼 니은이 정상인 A.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이에요. 기억은 B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인슐린은 뭐 한다?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이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서 혈액에 있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낮추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간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도록 하죠. 이렇게 작용하는 게 인슐린이다. 정확하게 암기해 주세요. 자, 디귿입니다. A의 간에서, A가 지금 정상이죠? 정상인의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A에서 운동 시작 전에 비해서 운동 시작 후 여기 혈중 포도당 농도 그래프가 이게 잘은 보이지 않지만 살짝 낮아지고 있어요. 살짝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생각하면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혈중 포도당 농도 변화와 인슐린 농도 변화는 유사한 양상으로 변한다. 그리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변한다. 자, 따라서 운동 시작하고 T1으로 될 때 혈중 포도당 농도가 살짝 감소하고 있다고. 그럼 포도당 농도가 감소한다는 것, 인슐린도 살짝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글루카곤은 증가하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간에서 포도당이 어떻게 생겨요? 자, 그거는 바로 글루카곤 작용에서. 글루카곤이 작용하면 글루카곤이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바로 그렇게 해서 포도당이 생기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운동 시작에 비해서 T1일 때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럼 글루카곤은 반대로 증가했다. 그럼 T1일 때가 글루카곤 분비가 더 많으니까 보다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더 많다. 따라서 시작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기억, 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 혈당 조절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서킷으로도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서킷을 머릿속으로 이제 암기가 되시면 빠르게 돌려서 하시면 되는데 암기가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써드리면서 서킷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서킷인데, 먼저 첫 번째로 당뇨병 환자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가 베타세포가 파괴가 돼서, 이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다? 포도당 흡수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할게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포도당 흡수가 안 되겠다. 자, 그럼 포도당 흡수가 안 되니까 결국 음성 피드백으로 해서 혈당 증가를 막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혈당이 어떻게 되겠다?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 정상인에 비해서 이자 베타세포가 파괴된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포도당 흡수가 안 되니까 혈당 증가를 막지 못해서 혈당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정상인보다 혈당이 높은 사람이 당뇨병이다. 이 해석을 첫 번째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을 했죠, 운동. 자, 그러면 운동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운동을 하면서 세포들이 포도당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혈당이 어떻게 된다? 역시 떨어진다로 가야 돼요. 떨어진다. 자, 그럼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쭉 가서 인슐린 분비는 감소하고 글루카곤 분비는 증가한다. 그렇죠? 따라서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했으니까 보다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이 운동을 하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킷으로 해석하셔도 좋고, 하지만 이 서킷이 굳이 떠올릴 필요 없이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이걸 풀어보셔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이 두 방식 다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에게 기억을 투여하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니은을 투여했을 때 측정한 혈장 삼투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기억과 니은은 물과 소금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요. 기억을 투여 전에 비해서 투여했을 때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니은은 투여 전에 비해서 투여했을 때 혈장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이게 물과 소금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배설계 서킷 역시 생각하면 됩니다.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소금물을 투여하면 어떻게 된다?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소금물. 그럼 기억은 반대로 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이에요. 기억은 소금물이다. 아니죠, 물이죠. 틀렸고요. 자, 니은. 혈중 ADH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항인이 호르몬 농도 T1, T2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물 섭취 이전에 비해서 물 섭취를 하면 결국 혈장 삼투압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항인이 호르몬 분비는 감소하죠. 따라서 T2일 때가 더 낮아요. 그래서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어떻게 될까? 여기 T2, T3를 비교해 보시면 혈장 삼투압이 T3가 더 높아져 있다고. 그렇죠. 그럼 혈장 삼투압이 더 높을수록 항인이 호르몬 분비는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럼 항인이 호르몬 분비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된다? 수분제 흡수가 더 촉진이 됩니다. 그럼 수분제 흡수가 촉진이 되니까 오줌 생성량이 더 적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T3일 때가 더 적다. 해서 맞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특히 여기에서 제가 서킷 얘기하면서 항상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Y축에 혈장 삼투압이 있고 여기 오줌 생성량 물어보고 있어요. 오줌은 항상 뭐다? 결과로 해석해라. 그래서 오줌을 결과로 해석해서 혈장 삼투압에 대해 오줌이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사람 질병의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가와 나는 말라리아와 독감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옳은 걸 골라라. 자, 말라리아 원생생물에 의한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독감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자, 따라서 병원체가 바이러스다. 당연히 독감이겠고요. 모기를 매개로 한다. 말라리아가 되겠죠. 다 됐어요. 자, 기억입니다. 가는 독감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가와 나 병원체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갖는다. 자, 독감,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돼 있어서 유전 물질 갖고요. 그 다음 말라리아, 원생 생물이니까 생물이야, 생물. 생물은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무조건 유전 물질을 갖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디귿.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가 기억에 해당하냐? 저기 결핵이네. 결핵은 세균이죠. 세균 치료에는 항생제가 사용된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예요? 쭉 보시면 유채가 꽃을 피우는 기간의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으면 유채꽃에서 곤충을 유인하는 물질의 방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가설이 있고요. 쭉 가면 마지막에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설과 결론, 거기에 맞게 이제 데이터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국 유채가 꽃을 피우는 기간에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으면 곤충 유인하는 물질의 방출량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중간 보시면 A, B로 나눠서 꽃을 피우는 기간 동안 온도 조건을 A는 스몰 a, B는 스몰 b로 한 다음에 유인하는 물질의 방출량을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A보다 B가 방출량이 더 적잖아. 그럼 B가 방출량이 더 적다는 건 뭐예요? 결국 온도가 높으면 방출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B가 결국 온도가 높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되죠? 자, 그럼 기억입니다. 기억은 가에서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 바로 뭐야? 가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니은. A가 평균 기온보다 높음이 아니라 B입니다. B. B가 평균 기온보다 높음이다. 틀렸습니다. 디귿. 자,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하는 거 뭐예요? 연역적 탐구 방법.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되셨어요?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9번까지는 거의 뭐 개념형 문제들이었고요. 이제 10번부터 추론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다. 그림은 근육 원섬의 마디 X의 구조고요. 그 다음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 T2일 때 기억 더하기 디귿 그리고 X 길이를 나타냈다. 자, 그리고 구간 기억은 뭐 여기 쭉 항상 있는 말이고요. T1일 때 니은의 길이가 2D고 디귿의 길이가 3D고 T2일 때 A대 길이는 1.6이랍니다. 풀어봐라 라는 거네요. 일단 여기 있는 말들을요 한번 표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X 길이 하고 T1, T2 한 다음에요. 문제에서 지금 T1일 때 니은의 길이가 2D, 디귿의 길이가 3D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표로 와 보시면 T2일 때 X의 길이는 2.6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표로 옮겨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자, T1일 때 기억 더하기 디귿이 1.4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기억 더하기 디귿이 1.4니까 기억은 1.4 빼기 3D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 거기 문제 마지막 줄에 T2일 때 A대 길이가 1.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대 길이는 T1일 때나 T2일 때는 안 바뀌지. 그래서 그대로 T1일 때도 1.6일 거라고. 그러니까 A대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A대 길이는 기억 더하기 2니은 될 거야. 기억 더하기 2니은.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억 1.4 빼기 3D 더하기 2니은 4D가 되겠네요. 이게 결국 얼마다? 1.6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6. 따라서 D는 얼마예요? D는 0.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D 값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럼 0.2 대입하면은 0.8. 0.2 대입하면 0.4. 0.2 대입하면 0.6.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T1일 때 X의 길이도 구할게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니은 더하기 디귿의 2배에다가 기억 더하면 되죠. 그럼 2.8.
됐네요. 자, 그러면 T1에서 T2로 될 때 X의 길이가 0.2 짧아졌으니까 결국 기억 길이도 0.2 짧아져서 0.6. 니은은 0.1 길어지니까 0.5. 디귿은 0.1 짧아지니까 0.5. 뭐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쉽게 금방 채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기억이에요. A는 1.1이다. T2일 때 기억 더하기 디귿이에요. 그렇죠? 0.6 더하기 0.5. 1.1 맞습니다. 자, 니은 H 대 길이. H 대 길이가 결국 기억의 길이입니다. 기억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길다. 맞죠? 자, 디귿이에요. T1일 때 Z1에서 Z2 방향으로 거리가 1.9인 지점이 기억에 해당하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여기 그림 보면서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Z1에서 Z2 방향으로 1.9인 지점이 어딜까 보시면 일단 Z1에서 Z2 방향으로 요만큼. 이게 디귿이잖아. 디귿이 얼마야? 지금 T1일 때 디귿이 0.6이에요. 0.6 이렇게 될 거고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기 편하게. 여기 겹치는 니은은 뭐야? 5대는. 5대는 T1일 때 0.4예요. 0.4. 그럼 0.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얼마야? T1일 때 기억은 0.8. 이게 0.8. 그럼 여기까지 더해보면 벌써 1.8이야. 1.8. 그러니까 Z1에서부터 Z2 방향으로 1.9는 여기 니은에 있겠지. 니은.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있는 게 아니라 니은에 있다. 그래서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눈으로 보고 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잘 안 떠오르면 저렇게 써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1.9 지점 니은에 있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뭐 이 10번 문제는 추론 문제긴 한데 매우 쉬워서요. 뭐 이 내용 정도면 우리 시드 개념 완성에 있는 내용만 잘 공부하셨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양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 나는 B 스몰 B, 다는 D 스몰 D에 결정되고요. 이 중에 2개는 5번, 1개는 7번 염색체에 있다. 그럼 결국 다 상염색체에 있는데 이연관 1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와 연관되고 누가 독립인지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표는 세포 1부터 3에서 대립유전자들의 유무를 나타냈고요. 2개는 남자, 1개는 여자의 세포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날 때 유전자역은 최대 4가지가 나온답니다. 자, 그럼 먼저 표에서 각 세포의 세포주기내 시기부터 결정을 좀 해보면요. 자, 이 같은 경우가 지금 대립유전자 6개 중에 3개보다 많은 4개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2는 바로 2N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3도요. 6개 중에 5개가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2N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2N 세포 2, 3이 지금 동그라미 X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사람 세포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1은요. 지금 보시면 여기 2가 스몰 a를 안 가졌어. 지금 2N 세포인 2가 스몰 a를 안 가졌는데 1이 가졌기 때문에 결국 1은 2와 같은 사람의 세포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1은 베타의 세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끼리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3의 2N 세포 베타의 세포가 가진 스몰 b나 라지 d를 1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1은 뭐다? N 세포.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다 찾았고 2개가 남자 P, 1개가 여자라 했으니까 알파가 결국 여자. 나머지 베타 2개가 남자. 이렇게 차곡차곡 풀면 뭐 매우 쉬워요. 다 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남자, 여자의 유전자형을 좀 찾아볼게요. 자,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EN 세포가 스몰 a만 가지고 있고,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스몰 a, 스몰 a, 그 다음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도 볼게요. 여자 같은 경우, 여기 EN 보시면 라지 A만 있죠. 그래서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유전자 3개 중에 어떤 거 2개가 연관이고 어떤 거 하나가 독립인가. 이걸 따져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러분들 거기 밑에 P와 Q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자식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최대 4가지다 이거야. 이 둘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식이 최대 4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온다. 이걸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게 보자마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이 B 스몰 b 봐봐요. B 스몰 b. 이 B 스몰 b를 보시면 만약에 B 스몰 b가 이 따로 독립인 하나의 유전자다라고 해봐요. AD가 연관이고 B가 독립이다. 그러면 그 순간 B 스몰 b와 B 스몰 b의 교배에서 나오는 유전자형은 라지 B 스몰 B 스몰 B 세 가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B 스몰 B에서 세 가지가 나와버리면 3 곱하기 나머지 AD 연관인 곳에서 몇 개가 나오더라도 곱해서 유전자형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올 수가 없잖아. 3 곱하기 얼마가 4가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B는 무조건 A나 D와 연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가 독립이면 안 되는구나. 이거 이해되셨죠?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B가 누구와 연관일까 생각해야 돼. B가 누구와 연관일까? 자, 그런데 B가 A와 연관이라고 칠게요. A와 연관. 자, 그럼 이렇게 A하고 연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뭐가 보이냐? 보세요. 스몰 a, 라지 b, 스몰 b와 라지 a, 라지 b, 스몰 b의 교배 같은 경우 보시면 아빠도 동형접합을 최소 1개 이상 가지고 있고 엄마도 동형접합을 최소 1개 가지고 있네요. A, B에서. 그렇죠? 이렇게 아빠도 A, B에서 동형접합 하나 이상, 엄마도 연관된 A, B에서 동형접합 1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실 이 연관된 두 유전자를 그냥 독립으로 간주해서 생각하면 된다고. 독립으로 간주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독립으로 간주해서 따지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라지 A, 스몰 A 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한 가지. 그 다음 라지 B, 스몰 B에서는 금방 따졌잖아. 몇 가지? 3가지. 그럼 곱하면 3가지야 벌써. 그렇죠? 나오는 유전자형이 벌써 3가지야. 연관된 곳에서. 그럼 3 곱하기 D 스몰 D와 DD 따져봐도 여기 라지 D와 라지 D 스몰 D 2가지. 그럼 6가지잖아. 절대 4가지 안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A, B 연관도 아니네 라는 게 바로 나와요. 그럼 결국 뭐다? 연관은 B와 D가 연관이구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어떻게 써요? 제가 그냥 풀면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따지는 거야. 눈으로 보고 B 스몰 B 독립이면 3가지니까 4 안 나오겠네? 그럼 이제 B는 누군가와 연관인데 A, B 연관이야? 그럼 여기 동형접합 하나 이상씩 있으니까 각각 독립으로 간주해서 하나, 3개, 2개 해서 6가지 나오는 유전자요? 안 되겠네? 바로 제끼면 BD 연관. 그렇죠? 엄청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금방 할 수 있다. 진짜 한 20초 안 걸리죠. 그렇죠? 금방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써보면 배열을 한번 써보면 아빠는 스몰 A에 B 스몰 B, D 스몰 D인데 이 경우에는 모두 이형접합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상인인지 상반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포 1, 이 N세포, 이 남자의 것에서 보시면 스몰 A, 라지 B, 스몰 D 생식세포가 생겼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라지 B, 스몰 D가 연관이라는 거지. 그래서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엄마는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기억 지문. 1에서 라지 B와 스몰 D는 모두 5번 염색체에 있다. 그렇죠? B하고 D가 결국 어떻게 돼 있다? 5번 염색체에 연관돼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니은 2는 P의 세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가 여자예요. 그래서 Q의 세포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 A의 가부터 다 중에 적어도 2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이형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은 4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게 일단 지금 라지 A, 스몰 A 부분에서 나오는 자식에서 나오는 유전자형의 가지수는 몇 가지겠어요? 무조건 라지 A, 스몰 A 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라지 A, 스몰 A에 이미 이형접합 하나 있어,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
그래서 라지 A 스몰 A에서 무조건 이형접합 하나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럼 결국 이 연관된 부분 BD 부분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이형접합 나타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냐라는 거야. 그럼 뭐 직접 봐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BD, B 스몰 D니까 D 스몰 D 이형접합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B 스몰 B, D 스몰 D니까 이형접합 두 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B 스몰 B, 라지 D 하니까 이형접합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스몰 B, 라지 D니까 이형접합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형접합 하나 이상 있는 게 3개네. 그렇죠? 4분의 3이네. 위에서는 무조건 이형접합 하나 있고. 그래서 결국 4분의 3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되게 문제가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디귿 지문 같은 경우 간단하게 풀 수는 있지만 만약에 좀 이제 이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이형접합성으로 가지는 경우가 좀 이 위에도 몇 가지가 있고 아래도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조합해서 다 따져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독립유전자 분리를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독립유전자 분리를 써본다면 위쪽에서는 무조건 0, 1, 0 이렇게 나오죠. 아래쪽은 이쪽은 이형접합인데 이쪽은 모두 이형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직접 쓰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럼 직접 쓰면 라지 B 스몰 D, 라지 B, 라지 D. 그 다음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 그 다음 스몰 B, 라지 D, 라지 B, 라지 D. 그 다음 스몰 B, 라지 D, 스몰 B, 라지 D. 뭐 이렇게 쭉 쓰신 다음에 각각의 이형접합의 개수를 옆에다 쓰면 되죠. 여기는 라지 A 스몰 A 이형접합 개수 하나. 여기는 D 스몰 D 하나. 여기도 B 스몰 B, D 스몰 D에서 2개. 여기는 B 스몰 B에서 하나. 여기는 없네요. 0. 따라서 결국 두 가지 형질의 이형접합, 유전자형을 이형접합 적어도 가질 확률은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나 둘. 이렇게 된 경우니까 1 곱하기 4분의 3 해서 4분의 3 하셔도 됩니다. 보기 좋게 풀면 이렇게 푸는 거고 이제 머릿속으로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보고서 한다면 그냥 바로 4분의 3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디귿 맞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디귿이에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고양이 과정에서 배운 스킬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이렇게 따지는 거는 감수분열 매칭 단원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 제가 여기에서 바로 굉장히 쉽게 따졌죠. 그렇죠? 특히 A, B가 연관이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동형접합이 각각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요? 각각 독립으로 간주해서 바로 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들으셨었어도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제가 일반 유전에서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일반 유전이 스킬들이 좀 많죠.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요새 일반 유전 좀 잘 안 나온다던데 하면서 그냥 넘겨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자꾸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5월 모의고사에 떡하니 일반 유전 스킬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스킬을 쓰면 그냥 눈으로 보자마자 뭐 10초, 20초 컷으로 바로 누가 연관인지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고양이 과정 일반 유전에서 다뤘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독립유전자 분리로 디귿 지문, 이형접합 개수 세도 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독립유전자 분리 안 쓰고 그냥 눈으로 보고도 바로 개수 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디귿, 기억 디귿 해서 4번 되셨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마리 집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부터 D4 위치고요. 표는 A와 B의 D1에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 해주고 경과된 시간 5일 때 D2부터 D4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냈다. 가와 나 중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고 기억과 뇌는 각각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중에 하나다. 그리고 모두 흥분 전도 속도가 같답니다. 그리고 그래프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일단 D1 자극 지점이고 그랬을 때 D2와 D3가 A, B 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 신경 A를 보시면 D2, D3가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런데 당연히 이 D2가 자극 지점에서 더 가까우니까 D2가 막전이가 더 D3보다 많이 진행됐지.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80. 그럼 니은은 플러스 30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니은 플러스 30. 그래서 이게 매우 쉽게 그냥 풀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뭘 찾아야 됩니까? 가와 나 중에 한 군데 시냅스가 있다라는 거. 그럼 어디에 시냅스가 있을까요? 이것도 쉽죠? 왜냐면 A, B의 자극 지점 D1으로 같은데 D2를 봤더니 A가 B보다 막전이가 많이 진행됐어. 지금 흥분 전도 속도도 같고 D1, D2 거리도 같기 때문에 가나 둘 다 시냅스가 없으면 막전이가 같아야지. 그런데 시냅스가 있는 곳에서는 그만큼 지연이 돼서 막전이가 덜 진행됐겠죠. 따라서 나의 시냅스가 있구나.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금방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 지문을 보면서 더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시냅스는 어디 있다? 나에 있다. 맞습니다. 자, 뒤은 B분의 A, 즉 요 거리분의 요 거리, D3까지 거리분의 D2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 A의 D2, A의 D3를 이제 숫자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A의 D2가 마이너스 80이라는 건 TC가 3이니까 결국 5는 2 더하기 3 되겠죠. A의 D3 플러스 30도 똑같이 해보시면 TC가 2니까 3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A의 D2와 D3는 TA가 2와 3인 거야. 2와 3. 자, 그러면 TA가 2하고 3이니까 어떻게 되겠다? TA가 2하고 3이니까 A의 흥분 전도 속도를 뭐 V라고 한다면 결국 자극 지점에서 D2까지의 거리는 2V가 되겠지. 2V. 그렇죠? 그리고 D3까지의 거리는 3V가 되겠지. 3V.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A. 요게 바로 B. 이렇게 되겠죠. 다 됐어요. 따라서 B분의 A는 얼마다? 결국 3분의 2. 2분의 1 아니다.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자, 그리고 디귿입니다. 자, 디귿. 가가 6ms 때 B의 D4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B의 D4 지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 여기에 나의 시냅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의 D2가 플러스 30이라는 것 빼고 뒤에 안 나와 있고 심지어 A, B 돼 있어서 이게 사뭇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A의 D2가 마이너스 80이다. 그러면 이 D2는 다시 한번 써드리는데 2 더하기 3 이렇게 숫자가 쪼개져요. D3 플러스 30은 3 더하기 이렇게 쪼개지죠. 3 더하기. 그러면 여러분들 B의 D2는 어떻게 됩니까? B의 D2는 플러스 30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30이니까 결국 이 D2도 결국 TC가 2니까 3 더하기 2인 거야. 3 더하기 2.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A의 D2가 TA가 2,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됐었는데 B의 D2는 시냅스 때문에 지연되는 바람에 TA가 3이 된 거야. 즉 A의 D2보다 B의 D2가 TA가 1만큼 지연이 된 거죠. 뭐 때문에? 시냅스 때문에.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D2와 D3 사이는 A, B 둘 다 시냅스가 없어요. 그리고 거리도 같고 그리고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도 같아. 그러면 A의 D2에서 D3까지 가는데 B의 D2에서 D3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때요? 무조건 같겠지.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D2에서 D3, D2일 때 A의 D2일 때 TA가 2고 A의 D3일 때 TA가 3이니까 1만큼 걸린 거야. 1만큼. 요 사이를 가는데 1만큼. 그럼 그 얘기는 아래쪽에도 D2에서 D3까지 가는데 1만큼 걸릴 거 아니야. TA가. 그러니까 3이 아니라 이제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4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거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A의 D2가 2 플러스 3, B의 D2는 시냅스 때문에 지연돼서 3 플러스 2에서 TA가 1만큼 더 진행되게 됐구나. 그러면 나머지 값들도 TA가 계속 1만큼 더 진행된 게 B의 값이겠구나. 그래서 A의 D3가 3 더하기 2니까 B도
D3는 1만큼 더 진행된 4 더하기 1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계속 해보면 A의 D4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30보다 덜 진행됐으니까 탈분극의 마이너스 10이니까 탈분극의 마이너스 10 하면 1점 얼마야 TC가. 그럼 5에서 빼면은 1점 얼마 빼면 3점 얼마 더하기 1점 얼마 한 게 결국 A의 D4 값이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B의 D4는 어떻다고? 1만큼 더 진행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4점 얼마 더하기 0점 얼마가 됐겠지. 이게 B의 D4야. 그렇죠? 그래서 B의 D4는 5ms일 때 TC가 0점 얼마였던 거야. 0점 얼마. 그렇죠? 그런데 디귿은 다시 6ms일 때 B의 D4를 물어봤으니까 1ms만큼 TC가 더 진행되죠. 그럼 더 진행되니까 뭐예요? 탈분극이에요. 탈분극. 그래서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이구나. 해서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탈분극, 재분극 여부만 물어보고 있는데 그 탈분극의 막전이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죠. 왜? 자, 여기에서 보시면 결국 B의 D4가 4점 얼마 더하기 0점 얼마. 즉 A의 D4의 3점 얼마보다 TA가 1만큼 더 진행된 거야. 그럼 TC는 1만큼 덜 진행됐던 게 B의 D4였는데 다시 6ms가 되면 여기에 다시 1만큼 TC가 더 진행되니까 1점 얼마 같은 값이 돼요. A하고. 그래서 결국 6ms일 때 B의 D4는 탈분극인데 얼마다? 똑같은 마이너스 10일 거예요. 이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써서 보여드렸지만 사실 실전에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푸시는 게 낫겠죠. 여기에서 바로 A의 D2 2 더하기 3, B의 D2 3 더하기 2네. 아, 시냅스 때문에 1만큼 지연됐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되겠다? D3, D4도 계속 TA가 1만큼 더 지연된 값으로 계속 나오겠구나. 왜? 나머지는 속도, 거리 다 같으니까 지연되는 정도가 다 같으니까. 그래서 1만큼 더 진행돼서 보이겠구나. 그러면 A의 D4는 마이너스 10이었는데 그것보다 B의 D4가 TA가 1만큼 더 진행됐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10의 얼마보다 1만큼 더 TA가 지연이 돼서 1만큼 TC가 덜 진행된 값이었을 텐데 디귿에서 6ms일 때를 물어보니까 5ms보다 1ms만큼 TC가 다시 더 진행되니까 다시 원래 자리인 마이너스 10 탈분극이겠구나.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제가 처음엔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써서 설명을 드린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보시면 금방 풀린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풀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른 풀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일식 증가해서 하는 걸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A, B의 값을 한번 구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지우고 할게요,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A의 D2하고 D3가 결국 2대 3, TA가 2대 3. 즉, 그래서 거리가 2대 3인 지점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이미. 자, 그러면 거리 B가 2대 3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이 A, B 값이 아무래도 정수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죠. 시험에서 정수로 나오지 뭐 소수점 0점 얼마 막 0.32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A, B 값이 정수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수 값이 얼마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 2하고 3cm. 그렇죠? 이게 가능할 수 있고 또 4하고 6cm. 이게 다 거리 B가 2대 3, 2대 3인 거잖아.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맞죠? 7cm 안쪽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자, 그런데 거리가 2cm, 3cm 지점이다 라고 하면 결국 A하고 B가 2cm, 그 다음 3cm 지점이다 라고 하면은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1cm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3이 되면 D3하고 D4 사이의 거리는 4cm가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A의 D2, D3, D4 보시면 D2가 마이너스 80, D3가 플러스 30,
그 다음 D4는 탈분극의 마이너스 10 하면 여기 어디쯤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A의 뉴런에서 흥분전도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느냐? TC 차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잖아. TC 차분의 거리. 그럼 보세요. D2와 D3 사이의 TC 차는 1이야. 그럼 1분의 D2, D3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2하고 3이면 1cm, 1cm. 써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헷갈려하는 분들을 위해. 2, 3이면 1cm. 그러면 1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3와 D4 사이는 TC 차가 0. 얼마야? 근데 이 사이 거리는 얼마야? 무려 4cm야. 그럼 0. 얼마분의 4 하면은 V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D2, D3 사이의 속도하고 D3, D4 사이의 속도가 TC차로 계산했더니 달라졌어. 그럼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아니구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4, 6cm였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cm, 6cm였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맞습니다. 왜냐면 4하고 6cm, 2cm고 TC차 1. 그래서 1분의 2였던 거고, 그 다음에 D3, D4 사이는 여기 요 차가 1이 마저 안 되잖아. 1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0. 얼마 TC차 0. 얼마분의 여기 거리 얼마? 1. 이렇게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속도는 2였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흥분전도 속도가 2라는 것도 구할 수 있고 A, B 값도 4, 6이구나. 이것도 그냥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해가지고 직접 접근을 하면 뭐 니은에서 B분의 A, B분의 A는 6분의 4 해서 3분의 2 하셔도 되겠고, 디귿에서 가가 6ms일 때 B의 D4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지문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B의 D4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게 4cm 지점에서 7cm 지점까지 요게 거리가 3cm야. 3cm. 그럼 거리가 3cm고 그러면 속도가 2면 결국 2분의 3 해가지고 D2에서 D4까지 도달하는데 TA가 1.5만큼 더 걸려요. 1.5만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B의 흥분전도 속도는 지금 D2에서 5ms일 때 플러스 30이었어. 플러스 30. 즉 3 더하기 2였다고. 3 더하기. 그래가지고 여기 2였는데 요 지점이었는데 여기에서 D4까지가 1.5만큼 더 걸리니까 1.5 이렇게 더 걸렸구나 해가지고 TC 값이 여기야. 5ms일 때. 그런데 6ms가 되니까 다시 TC가 1만큼 더 진행했네 해서 탈분극이네.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겠어요?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리비를 이용해서 아예 거리가 정수값 둘 중에 하나겠지, 4, 6cm겠지 해가지고 직접 구해서 속도까지 다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풀이를 해드렸어요.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 사실 뭐 시냅스 찾는 걸 빼고는요, 사실 뭐 시드 개념 완성에서 배웠던 논리가 뭐 거의 다 적용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고양이 과정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좀 문제풀이 같은 걸 좀 더 연습을 하셔야 이런 뉴런 단원 문제들은 좀 더 잘 풀리죠. 뉴런 단원 문제들이 은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적용하네 저렇게 적용하네 하는 것들을 자꾸 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연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P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P로부터 백신 후보 물질 기억을 얻었고요. P와 기억에 노출된 적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지 1부터 5를 준비했고 1과 2에게 각각 기억을 주사한 다음에 기억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백신 후보 물질 기억을 주사하니까 우리 몸에 이제 항원이 들어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항체가 생겼다가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T1일 때, 여기 T1일 때 혈장과 기억에 대한 B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 이 둘을 분리해서 주사액을 2부터 5에게 주사하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 거예요. 자, 보시면 생쥐 2. 생쥐 2는요. 생쥐 2는 이미 기억을 한번 주사했던 거야. 백신 후보 물질 기억을 주사했던 생쥐니까 거기에다가 주사액 P, 결국 진짜 병원체 P를 주입해도 생쥐가 살았어요.
왜? 바로 백신을 넣어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 있었죠. 그런 생쥐 E한테 피를 주입하니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방어작용이 잘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3은요. 3은 아무것도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인데 피를 주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작용이 잘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 4예요. 4는요. 1에서 얻은 혈장을 넣었어. 그리고 피를 넣었더니 죽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보통 피를 넣으면 피 때문에는 그냥 죽는데 여기에다가 1의 혈장, 즉 기억을 주사한 생쥐에서 혈장을 꺼내면 그 혈장에 그 기억에 대한 항체가 보통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항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항체가 피에 대한 방어작용을 해서 이 생쥐가 보통 살아요. 이렇게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문제라고. 우리 많이 봐왔던 유형의 문제는 거의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왜 이 기억을 주사한 생쥐에서 혈장을 꺼냈고 그것과 함께 피를 주사했는데 왜 죽냔 말이야. 이게 이 문제가 좀 꼬아놓은 거예요. 살짝. 뭘 꼬아놨냐? 바로 T1일 때 혈장을 채취했다는 거야. 1에서 T1일 때 혈장을 채취했어. 근데 이 T1 시점 잘 보시면 혈중 항체 농도가 증가했다가 0이 된 시점이에요. 0.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사실 1의 혈장을 채취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한 생쥐에다가 병원체를 집어넣고 거기서 혈장을 채취했다 하면은 그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다. 뭐 항원을 집어넣었다 해도 그 항원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 혈장을 다른 생쥐에 주사한다가 되는데 이 문제는 일부러 T1이란 시점을 준 거야. 그래프랑 같이. 그래서 T1일 때는 항체 농도가 증가했다가 이미 0이 돼버린 시점인 거예요. 그때 혈장을 채취하는 바람에 이 혈장에는 항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학생들이 그냥 너무 단순화시켜서 암기하는 학생들 있죠. 그냥 혈청에는 무조건 항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니까 그거를 저격하기 위해서 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제시해서 항체가 이미 없어진 다음 생쥐일에서 혈장을 꺼낸 거다. 항체가 없는 상태로 꺼냈다. 이 부분을 좀 잘 짚어두시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혈장에다가 피를 주사했기 때문에 혈장에 항체가 없어서 그냥 피만 넣은 셈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야. 그래서 3과 4가 거의 같은 결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는요. 1의 기억세포를 넣었어요. 즉 기억세포를 꺼내서 넣었고 거기에 피를 넣으면 이제 기억세포가 피에 대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역시 산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기억입니다. 기억은 다의 1에서 항원으로 작용했다. 이 백신 후보 물질 기억이 1에서 항원이었겠지. 그러니까 여기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그리고 기억세포도 생겼고요. 자, 니은 구간 A에서 뭐다? 체액성 면역 반응. 항체 생겼으면 체액성 면역 반응 생긴 겁니다. 자, 디귿 라의 5에서 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단골 지문이죠. 형질세포는 절대 기억세포가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왜죠? 형질세포는 한번 생기면 항체를 한 2, 3일 정도 분비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려요. 이게 뭐 딴 걸로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형질세포는 그냥 다 없어집니다. 대신 5에서는 이 기억세포였던 게 형질세포가 되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틀렸다. 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두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림은 사람의 쥐연기 세포로부터 생식세포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고요. 표는 이 사람의 세포 가부터 다해서 A 스몰 a,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입니다. 가부터 다는 1부터 3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부터 디귿은 1, 2, 4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1, 2, 3은 2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1 세포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 표로 가시면 A와 스몰 a 대립유전자 쌍의 DNA 양의 합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있네.
그럼 1, 2, 4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1, 2, 4가 다 있다는 얘기는 이게 2n 곱하기 2세포 하면은 라지 A 스몰 a의 DNA 양의 합이 2, 2해서 합이 4. 그 다음 n 곱하기 2세포가 그 중에 하나를 가져서 2. n 곱하기 1세포는 그 절반을 가져서 1. 이렇게 3개 있다는 얘기지 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B 스몰 b로 가서 보시면 B 스몰 b가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네. 다르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자라고 합시다. 자, 여자라고 하면요. 이게 A 스몰 a가 상염색체 유전자든 X염색체 유전자든 똑같이 DNA 양이 4, 2, 1이 있을 거야. 4, 2, 1. 그러면 B 스몰 b도 X염색체 유전자든 상염색체 유전자든 상관없이 4, 2, 1이 있어야 된다고. 똑같잖아. 그렇죠? 여자에서는 상염색체나 X염색체나 쌍으로 갔기 때문에 대립유전자쌍 DNA 양의 합이 똑같아. 똑같은 양상으로 4, 2,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값이 서로 다르네. 그럼 그 얘기는 뭐다? 이게 남자라는 얘기예요, 남자. 그럼 남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결국 남자에서는 A 더하기 스몰 a가 4, 2, 1이 다 있다라는 거는 결국 뭐다? 상염색체 유전자라는 거야. 즉 2n 곱하기 2세포에서 라지 A 스몰 A 합이 4다. 상염색체 유전자죠. 그래서 A 스몰 a가 상염색체 유전자라는 거고, 그럼 B 더하기 스몰 b는 그렇지 않다는 건 상염색체 유전자가 아닌 뭐다? 성염색체 유전자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성염색체 유전자 같은 경우 DNA 양의 합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이 B 스몰 b가 X염색체 유전자다. X염색체. 그러면 결국 이 2n 곱하기 1세포가 뭐 라지 B, Y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라지 B, Y. 그럼 라지 B가 1이고 스몰 b가 0이니까 합이 1일 거야. 그럼 여기 1은 복제되니까 라지 B 되니까 라지 B는 2, 스몰 b는 0 해서 2, 0 해서 합이 2야. 합이 2. 그렇지? 그리고 2는 그 중에서 라지 B를 받거나 안 받으니까 2 아니면 0이 돼. 3은 그 절반이니까 1 아니면 0이 되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눈으로 보자마자 그냥 바로 2, 그 다음 2 또는 0, 1 또는 0 이렇게 되겠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기억이나 니은이니까 결국 0은 없어요. 1, 2, 4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결국 뭐다? 결국 2가 2개고 1이 하나. 그래서 기억이 2, 니은이 1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디귿이 4, 니은 1, 기억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다의 DNA 양 4가 있는 게 뭐라고요? 결국 2n 곱하기 2세포인 1. 그 다음 나의 1이 있는 것들은 결국 n 곱하기 1세포 3. 그럼 나머지 가가 2 하시면 됩니다. 뭐 쉬워요. 네,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자, 기억. 기억은 2다. 맞죠? 자, 니은. 나는 2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2가 아니라 3이에요. 틀렸어요. 자, 디귿입니다. 가의 염색분 채수분의 다의 염색 채수. 자, 가의 염색분 채수 어떻게 되겠어? 가는 2니까 n 곱하기 2세포야. n 곱하기 2세포의 염색분 채수 어떻게 구하면 돼요? n 곱하기 2에 n에다가 숫자 대입하면 됩니다. 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n은 23이야. 그럼 23 곱하기 2분의 다의 염색 채수 2n 곱하기 2세포는 2n이니까 염색 채수 몇 개예요? 46. 그렇죠? 따라서 46분의 46, 1입니다. 그렇죠?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뭐 비교적 쉬운 문제고요. 뭐 이 정도면 시드 개념 완성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주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H 스몰 H, R 스몰 R에 결정되고요. 쭉 나와 있는 말이 다인자 유전이다 라는 말이고요. 나는 T 스몰 T에 결정되는데 T는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나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부 염색체 유전자 나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의 가나 발현 여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결실이 일어나서 그게 정상 난자와 수정된 게 자녀 1부터 3 중에 하나인데 누군지 몰라.
하나도 모르네요. 자, 그럼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일단 한번 옆에다 다시 써볼게요. 아버지는 h 스몰 h, t 스몰 t고요. 그 다음 r 스몰 r이고요. 엄마는 전혀 몰라요. 근데 이 둘의 결혼으로 자식이 태어나는데, 이 자식이 유전자형이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 스몰 r, 스몰 r이 태어나네요. 여기에 태어날 확률이 8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아빠가 라지 h, 라지 t 밖에 못 주니까 h 스몰 t는 무조건 엄마가 줬겠지. 그 다음에 여기 스몰 r, 스몰 r인데 아빠는 스몰 r 밖에 못 주니까 엄마가 스몰 r 하나 줬겠지.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표로 가시면 엄마가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가 3개다라고 돼 있어. 그럼 대문자가 3개여야 되니까 HR에서 H 대문자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도 대문자여야지. 그래서 라지 H, 라지 R에야 대문자 3개. 여기까지 이제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뭐를 할 거냐? 그 다음으로 이런 자식이 태어날 확률이 8분의 1이라며, 8분의 1. 이걸 활용해 볼게요. 그럼 8분의 1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 숫자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서 보시면 R 스몰 r, R 스몰 r에서 스몰 r, 스몰 r의 유전자형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야? 스몰 r, 스몰 r 4분의 1이에요. 그럼 결국 이 위쪽에서 HT, H 스몰 t가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어야 된다고. 그럼 아빠는 무조건 라지 H, 라지 t 밖에 못 주니까 엄마가 라지 H 스몰 t를 주는 게 무조건 라지 H 스몰 t를 줘야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냥 스몰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라지 H, 라지 t, 라지 H 스몰 t, 라지 H, 라지 t, 라지 H 스몰 t에서 2개 해서 4분의 2 해서 2분의 1 맞죠? 그래서 엄마 유전자형 찾는 게 그냥 매우 쉬워요. 그냥 금방 찾습니다. 자, 그리고 엄마는 나가 발현된다 라고 했는데 엄마가 스몰 t가 나가 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t가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인데 결국 스몰 t가 나하고 라지 t가 정이었던 거야. 여기까지도 이제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자녀 1부터 3 중에 누가 결실 돌연변이로 수정돼서 태어나냐.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녀 1, 2, 3을 직접 한 번씩 따져 볼게요. 자, 그럼 자녀 1 같은 경우는요. 대문자가 3개면서 나가 발현돼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나가 발현이 되려면 스몰 t가 돼야 되거든. 그럼 스몰 t가 되려면 여기 스몰 t 만나면 되잖아. 그럼 아빠에서 스몰 h 스몰 t 주고 엄마에서 라지 h 스몰 t 주면 스몰 t에서 나가 발현이 되고요. 그런데 대3이 될 수 있겠어? 여기 라지 h 대문자 하나고 밑에서 라지 r 주면 이렇게 되면 대3 가능해요. 그래서 자녀 1은 뭐 결실 없이 설명이 다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녀 2로 갈게요. 자녀 2는 이번에는 가에서 유전자형에서 대문자 수가 2개고 나가 발현이 안 된대요. 자, 그럼 나가 발현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번에? 그러면 라지 t를 가져야 되잖아. 그럼 아빠가 무조건 라지 h, 라지 t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엄마는 똑같으니까 무조건 라지 h 스몰 t밖에 못 줘요. 그래서 라지 t를 가졌기 때문에 나가 발현이 안 된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때 대문자가 2개가 가능합니까? 자, 이미 라지 h 대문자 2개이기 때문에 밑에서 스몰 r이 되면 대문자 2개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2도 정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자녀 3은요. 대문자가 1개면서 나가 발현 안 된대. 그럼 역시 나가 발현 안 되려면 똑같아. 라지 h, 라지 t면서 라지 h 스몰 t면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 대문자가 1개여야 돼? 이미 모순이에요. 왜? 이미 라지 h니까. 이미 자녀 2 따질 때 봤잖아. 라지 h니까 이미 대문자가 2개여서 대문자 1개라는 게 모순이라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결국 아빠에서 라지 h, 라지 t를 주는 과정에서 이 라지 h 하나가 결실이 됐다. 그러면 라지 h를 이제 엄마가 준 거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밑에는 스몰 r 이렇게 받으면
결국 라지 T를 가져서 정상이면서 나가 발현이 안 되면서 대문자 개수는 라지 H 하나만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이 돌연변이 자식이었던 거죠. 됐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 조건으로 엄마 유전자형 다 찾는 거 금방 찾고 그 다음 따지시면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나는 우성형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열성형질이고요. 틀렸고요. 자, 니은. 가는 라지 H다. 그렇죠? 결실된 거 라지 H입니다. 디귿. 자녀인은 라지알을 갖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인은 스몰알 스몰알이에요. 라지알 안 가져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돌연변이 문제 치고는.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동물종 2에는 6인 동물의 유전형질 가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A 스몰 A, B 스몰 B에 결정이 되고요.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P와 Q의 세포 1부터 4에서 대립유전자 기억부터 리을의 DNA 양. 그리고 그림은 세포 가와 나에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입니다. 가하고 나는 1부터 4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기억부터 리을은 여기 기억부터 리을은 A 스몰 A, B 스몰 B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수컷, 암컷 이렇게 섞여 있대.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는 수컷 세포가 몇 개, 암컷 세포가 몇 개 이렇게는 안 써져 있어요. 그냥 수컷과 암컷의 세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까? 먼저 그림부터 해결을 하죠. 왼쪽 보시면 짝이 없고 그리고 복제 안 됐으니까 n 곱하기 1 세포. 나도 n 곱하기 1 세포예요. 그랬을 때 가에는 지금 보시면 그림에 기억과 스몰 a가 관찰되네. 그래서 스몰 a 기억 이렇게 유전자형을 쓸게요. 나에는 디귿과 라지 b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디귿 라지 b 뭐 이렇게 써봤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왼쪽 표로 가서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왼쪽 표 보자마자 세포 3은 디귿을 4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3은 2n 곱하기 2세포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DNA 양 1을 가져서 나머지 3개는 그러니까 다 곱하기 1세포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파악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3의 2n 곱하기 2세포를 관찰해 보면 DNA 양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004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결국 대립유전자 쌍이 예를 들어서 기억, 디귿 또는 니은, 디귿이 대립유전자 쌍이어서 DNA 양의 합이 4. 그리고 다른 대립유전자 쌍은 기억, 리을이나 니은, 리을이 대립유전자 쌍이어서 DNA 양의 합이 2.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의 2n 곱하기 2세포에 대립유전자 쌍의 합이 4와 대립유전자 쌍의 합이 2가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이 3은 결국 남자세포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상, 하나는 성염색체 유전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 디귿이 대립유전자 쌍이에요? 니은, 디귿이 대립유전자 쌍이에요? 이건 쉬운 게 그림에 나와 있잖아. 그림 보시면 결국 스몰 a, 디귿이 같은 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들이고 기억하고 라지 b가 같은 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들이니까 결국 기억하고 디귿은 대립유전자 쌍일 수가 없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대립유전자 관계가 아니고 니은하고 디귿 그리고 기억하고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3에서 니은, 디귿의 합은 4니까 여기에 상, 기억, 리을의 합은 2니까 여기에 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찾았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뭘 볼 수 있느냐? 자, 이 3의 2n 곱하기 2세포가 남자인데 여기 기억이 0인데 2는 기억을 가졌잖아. 그리고 3의 니은이 0인데 4는 니은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결국 2하고 4는 뭐다? 결국 여자들의 세포. 다른 사람 세포. 그래서 여자들의 세포구나. 이제 여기까지 찾아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이 4의 여자의 세포는 결국 니은, 디귿의 대립유전자 쌍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1,1로. 그러니까 뭐야? 2n 곱하기 1 세포. 그리고 2는요. 이 4가 가진 디귿을 안 가졌어. 그러니까 뭐야? n세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자, 4의 여자는 2n 곱하기 1세포인데 리을을 안 가졌는데 1은 리을을 가졌으니까
결국 1은 4와 같은 사람의 세포가 아니니까 결국 뭐다? 남자 세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 문제를 다 따져봤더니 여자 세포 2개, 남자 세포 2개였네요. 자, 그리고 또 뭐도 볼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이 여자에서, 이 2에서 기억이 있어. 즉, 성염색체 유전자 기억이 있다는 얘기는 이 성이 결국 X염색체 유전자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도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이 여기가 2n 곱하기 1인지 n 곱하기 1인지가 확실치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오른쪽 그림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 가시면 가하고 나가 1, 2, 3, 4 중에 다 있다고 했는데 둘 다 n세포잖아. n 곱하기 1세포 2개잖아. 지금 여기 n세포 하나밖에 못 찾았으니까 결국 1도 n 곱하기 1세포였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다 찾았네요. 자, 그럼 이제 빈칸도 채워볼게요. 그러면 남자 세포끼리 비교해보면 3은 남자 세포, 3 2n 곱하기 세포가 디귿이 4니까 결국 디귿의 동형접합이었으니까 n 곱하기 세포에도 디귿이 무조건 있었겠죠. 그래서 1 채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금방 채우죠. 자, 여자에서 여기 보시면 니은 디귿, 기억 리을 대립 유전자 쌍이니까 1, 1. 여기는 2형이겠죠. 바로 채우시면 되겠고 여기 2도 여기 보시면 1형, 여기 1형이겠죠. 그래서 1 채우시면 됩니다. 뭐 다 채웠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가나 다시 여기 1, 2 중에 하나니까 요거 비교해 보시면 가 같은 경우 A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 2에 기억이 있는 게 요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긴 디귿 라집이 있잖아요. 여기 디귿 가진 거. 디귿 가진 게 1이잖아. 그래서 요 나가 1이구나. 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자, 2 같은 경우 스몰 a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스몰 a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는 기억 니은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스몰 a가 니은이겠네요. 그렇죠? 스몰 a가 니은. 그래서 니은이 스몰 a. 여기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디귿 b 가진 게 1인데 여기 보시면 디귿 리을이 있어요. 디귿 리을. 그러니까 결국 b가 리을이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대립 유전자 쌍 여기 기억은 스몰 b. 여기는 라지 a.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다 됐어요. 자, 그리고 유전자형까지 뭐 다 해볼까요? 자,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Y.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입니다. 가는 P의 세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E니까 여자입니다. Q의 세포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4에는 라지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4는 여자죠. 여자엔 라지비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3과 4의 핵상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3과 4 둘 다 2n이네요. 네, 핵상이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뭐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내용은 전부 시드 개념 완성에서 다른 수준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방영구법을 이용해서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일단 방영구 채워야 되겠죠. 바로 보이는 게 여기 전체 상대 밀도의 합은 100이니까 이 자리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4. 이렇게 해야지 전체 합이 1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될까 싶은데 여기 기억, 니은, 문자도 있고 해가지고 나머지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종 B에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이 중요치니까 38 더하기 기억 더하기 니은은 83 이런 걸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뭘 볼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보세요. 종 A는 여기 상대 피도 값이 어떻게 되겠어? 73 빼기 기억 빼기 18이겠지? 그래서 73 빼기 기억 빼기 18인데 요 상대 피도 값이 다시 이 A, B, C, D의 상대 피도 전체 합은 10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100에서 100 빼기
30 빼기 2 니은 하면은 이게 역시 이 상대 P도 나와서 이게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빨리 보이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위에부터 다시 하시면 기억 더하기 니은은 83에서 38 빼니까 45가 되겠고요. 아래는 넘기면 기억 빼기 2 니은은 어떻게 되겠어요? 70을 넘기니까 3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거 변 빼주면 3 니은은 60. 그러면 니은이 20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러면 기억은 얼마야? 기억은 20 대입하면 25. 되네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다시 표에 채우면 됩니다. 기억은 25. 니은은 20. 이렇게 채우면 되겠고, 그럼 이 자리는 50 더하기 15, 65, 35. 이렇게 채우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자리는 40, 70. 그럼 여기 30. 뭐 이렇게 됐네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요치도 다 계산할까요? C, 중요치 어떻게 되겠어? 49.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는 30, 35, 35. 95.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C의 상대 밀도는 14다. 맞죠? 자, 니은. A가 출현한 방향구수는 D가 출현한 방향구수보다 많다. 이건 상대 빈도 비교하면 됩니다. A는 25. 그 다음에 D는 35. 그러니까 D가 출현한 방향구수가 더 많네요. 틀렸습니다. 자, D가 우점종은 뭐예요? 중요치 제일 큰 거? D네요. 따라서 B다. 틀렸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17번 문제에 방향구법이 배치된 게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식을 잘 이끌어내기만 하면 돼요.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고요. 나는 영양염료를 이용하는 종 X를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X의 개체수와 영양염료의 농도입니다. 옳은 걸 골라라. 여러분들 영양염료가 뭐예요? 영양염료는요, 생물 아닙니다. 영양염료는 뭐 규산, 인산, 질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흡수해서 이용하는 물질들이에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흡수해서 이용하는 물질들이 영양염료예요. 이것도 시드 개념 완성에서 영양염료 정의 잘 얘기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자, 개체군 A. 여기 있죠, A. 어때요? 한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자, 니은. 구간 1에서 X의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 지금 X가 시간에 따라 개체수가 증가하기는 하는데,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영양염료를 이용하는 거지, 쓰는 거지. 흡수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염료가 쭉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하면서 영양염료 감소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 구간 1에서 X의 환경 저항이 있냐라는 건데, 이건 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론적 생장 곡선이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 어느 시점에서든 개체군의 어떻다? 환경 저항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1, 뭐 어디, 다른 구간 어디를 얘기해도 이게 지금 이론적 생장 곡선이 아닌 S자의 실제 생장 곡선이니까 무조건 환경 저항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입니다. X에 의해 영양염료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생물인 X에 의해서 영양염료, 즉 비생물적인 물질들의 양이 감소했잖아. 따라서 뭐에 해당하죠? 기억이죠. 개체군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기억입니다. 그래서 니은 아니다.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니은.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드디어 가계도 문제 나왔네요. 자, 가는 대립유전자 A 스몰에 의해 결정되고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에 의해 결정되는데 DEF가 있고 D는 EF에, E는 F에 완전 우성입니다. 그리고 이건 상이에요. A 스몰 A는 지금 상인지 성인지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그랬을 때 가계도는 구성원 A를 제외한
나머지 1부터 5에서 가의 발현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가.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A는 남자다. A는 남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발현 여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1, 2A는 나 표현형이 각각 서로 달라. 1, 2A는 나 표현형이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 3, 4, 5도 나 표현형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1A, 3호에서 라지 A와 라지 E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나와 있다.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일단 1, 2A랑 3, 4, 5가 나 표현형이 다르다는 건 이 세 명 각각이 D 표현형, E 표현형, F 표현형 이렇게 각각 있다는 거겠죠. 1, 2A에도 있고 3, 4, 5에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 가계도만 보고서 먼저 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 보면은 가계도만 보고선 바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여기 뭐 더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표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표로 가서 뭘 먼저 볼 거냐? 여기 3을 좀 볼게요. 3. 이 3을 보시면 라지 A와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라고 돼 있어. 그럼 이때 그 라지 A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라지 A가 2일 수 있을까? 3이? 라지 A가 2면요. 이 3이 라지 A 우성 대립 유전자만 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와 자식 표현형은 모두 같아야 되는데 지금 2의 표현형이 가가 아닌 정상으로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결국 라지 A가 3은 2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3의 라지 A가 0일 수 있을까? 0? 자, 라지 A가 0이 되게 되면 이때에는 라지 2, 라지 2 이렇게 라지 2를 두 개 갖는다는 얘기가 돼. 그럼 보세요. 3이 라지 2, 라지 2로 라지 2를 두 개 갖게 되면요. 5에 무조건 라지 1 하나 주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3, 4, 5에 나 표현형이 전부 다르다라고 했고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한 사람은 무조건 FF여야 돼. 그럼 4가 FF야? 그러면 F 하나 주면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세 사람은 E 표현형, E 표현형, F 표현형이니까 D 표현형이 없어서 모순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눈으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3이 라지 A가 2여도 모순이고 0이어도 모순이야. 그러니까 결국 3의 라지 A는 1인 거야. 그래서 1, 1 이렇게 숫자를 쪼갤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5도 마찬가지입니다. 5의 2도 똑같아요. 5의 2도 만약에 라지 A가 2다. 그럼 5가 라지 A가 2면 우성 대립 유전자만 가졌어. 우성 동형 접합이야. 그러면 부모 자식 표현형이 다 같아야 되는데 가, 정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결국 라지 A가 절대 2가 아니고요. 그럼 라지 A가 0일 수 있을까? 라지 A가 0? 자, 라지 A가 0이 되면 역시 이 5는 뭐다? 라지 2가 2라는 얘기야. 그래서 5가 라지 2가 돼야 된다고. 5가 라지 2. 그러면 3에서 라지 2 하나 주고 4에서 라지 2 하나 줬으니까 3, 4는 둘 다 라지 F가 될 수 없잖아. FF 표현형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로 모순이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써드리는 거지 사실 안 쓰고 눈으로 보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11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호가 11, 11 이렇게 숫자가 쪼개진다라는 걸 아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3은요 라지 2를 하나 가진 사람이고요. 5도 라지 2를 하나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무슨 얘기다? 다시 얘기하는데 3, 4, 5의 나 표현형이 다 다르니까 FF인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그게 4겠네요. 그러면 5한테 F 하나 줬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 D 표현형이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가 D겠네요.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채워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 2A도 나 표현형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또 누가 있어야 돼? FF인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돼. 근데 그 FF인 사람이 1이나 2일 수 없지. 왜? 1하고 2에서 3의 2D가 태어났으니까 1에서 2, 2에서 D 또는 1에서 D, 2에서 2 이렇게 2D를 한 명씩 줘야 돼. 그러니까 FF가 안 돼, 1, 2는. 그러니까 결국 A가 FF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FF까지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2는 한 사람은 EF, 한 사람은 DF야.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또 못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사실 이미 앞에서도 따지면서도 이미 파악이 될 수 있는 건데
3하고 5에서 라지 A를 가졌었잖아. 라지 A. 라지 A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1, 1이라며. 그럼 3하고 5가 라지 A를 가졌을 때 가표현형이네. 그러니까 결국 라지 A가 스몰 a가 정상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1로 가시면 1도 결국 가표현형이야. 그럼 가표현형이려면 라지 A를 무조건 가져야지, 1이. 그렇지? 근데 1을 보면 라지 A, 라지 E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1이랬으니까 결국 이게 1, 0이 되는 거야. 1, 0. 그렇죠? 라지 A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 얘기는 라지 E를 안 가졌어, 1이. 그럼 라지 E를 안 가졌으니까 대신에 라지 D를 가졌었겠지. 그래서 라지 D를 준 거고, 그럼 2가 라지 E를 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채우면 복데리뷰전 부분 금방 다 채운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기 A도 숫자를 쪼개서 채울게요. A는 어차피 FF니까 2를 안 가졌잖아. 그러니까 역시 0, 1이었겠네요. 그래서 0, 1, 0, 1. 이제 이렇게 다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채우게 되는 순간 또 보이는데 A는 그러면 라지 A를 하나 가지고 있네. 그럼 A에 라지 A가 있으니까 라지 A를 가졌으면 결국 가표현형인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럼 이게 가표현형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엄마 2가 정상인데 자식 아들이 가표현형으로 표현형이 달라졌다. 그럼 뭐예요? 이거 성염색체 부정해서 상이었구나. 그래서 A 스몰 a가 이제 상인 것까지도 파악이 돼요. 자, 그럼 이제 A 스몰 a만 채우면 되잖아. 그럼 이제 정상인 사람부터 채우면 2는 정상 스몰 a 스몰 a. 여기 정상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A하고 이 DF가 연관인지 아닌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파악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1은요 라지 A를 하나 가졌고 A도 라지 A를 하나 가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이 라지 A를 하나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라지 A 스몰 a야. 그 다음 이 사람도 라지 A를 하나 가졌으니까 이 사람도 라지 A 스몰 a야. 근데 어차피 FF니까 이건 그냥 쓸게요. A 스몰 a. 바뀌어도 연관이어도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라지 A가 하나니까 여기가 라지 A 스몰 a거든요. 이렇게 되거든. 이거 이제 바뀔 수도 있어, 연관이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놨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A는 이 엄마로부터 스몰 a 라지 F를 받았어. 그럼 아빠로부터 라지 A F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연관이었으면 라지 A가 이쪽에 있고 스몰 a가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3을 보시면 2D의 A 스몰 a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니? 엄마로부터 스몰 a 라지 E를 받았을 거야. 그럼 아빠로부터 무조건 라지 A 라지 D를 받아야 되니까 라지 D에 라지 A가 또 연관이었어야 돼. 바로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독립이었구나. 그래서 독립으로 그냥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독립으로. 이렇게 독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5는 라지 A 하나 있었네.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됐네요. 깔끔하게 금방 다 채워져요. 그렇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가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우리 고양이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여기 숫자 다루는 방법, 요걸 사용하시면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숫자가 11이네, 11이네. 이게 이제 바로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 됐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A에서 가가 발현됐다. A에서 가 발현됐다. 맞죠? 자, 니은. 1과 4의 나의 유전자형은 같다. 1, DF고요. 4는 FF네. 안 같네요. 틀렸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 표현형이 모두 3과 같을 확률. 자, 3과 같으려면 라지 A를 가져야 되겠죠. 가 표현형이려면. 그러려면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에서 라지 A 표현형이 나오려면 2분의 1 하시면 되겠고요. 가 표현형 나오려면. 나 표현형이 2D면 D 표현형이죠. D 표현형. D 표현형이 나오려면 2DFF에서 DF, DF에서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4분의 1. 맞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계도 문제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잘 못 푸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가르쳐 드렸던 스킬 사용하면 뭐 금방 다 보여요. 그렇게 해서 채워가시면 됩니다.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꿀벌종에 대한 자료입니다. 꿀벌은 여왕벌, 수벌, 일벌이 서로 이를 분담해서 협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있는데 그냥 바로 이런 거는 지문을 보면서 해결하면 되겠죠. 기억. 가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지금 꿀벌이라는 종에서 여러 개체들이 분담해서 협력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입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생물자원이 활용되었다. 꿀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 밀랍으로 광택제, 모형제작, 방수제, 화장품 뭐 이런 거 생물자원 활용된다. 맞습니다. 자, 디귿 동일한 종의 무당벌레에서 반전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 종에서 반전무늬 다양한 거 뭐예요? 바로 유전적 다양성. 맞죠?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해서 우리 5월 모의고사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주 잘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유점 부분에서 풀이가 좀 오래 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암기가 잘 안 돼 있거나 또는 개념들이 아직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들 외워주시고 이렇게 비유점 파트 문제들도 좀 풀면서 자꾸 익혀주실 필요가 있어요. 비유점 파트, 비킬러 파트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쉬운 건 아니에요. 잘 공부를 해놔야 쉬운 거죠. 공부를 안 해놨는데 어떻게 쉬워?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해야 쉬워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론 파트 부분에서는 뭐 난이도가 아주 많이 높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우리 가계도 문제나 뭐 뉴런 문제 이런 데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론 문제들도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이런 문제들 풀이가 쉬워집니다. 지금 문제 제가 해설하면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시드 개념 완성에 있는 추론 스킬들로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풀리지만 결국 고양이 과정까지 배우셔야 풀 수 있는 스킬이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 고양이 과정까지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드 개념 완성 빨리 하시고 고양이 과정의 스킬 빨리 배우셔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 스킬도 배웠다고 바로 내 거 되는 거 아니죠. 결국은 그 스킬을 자꾸 문제에 적용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문제에서 내가 그 스킬들이 잘 보이고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뭐 스킬을 개발했지만 그 개발한 스킬들이 체화되고 그러면 체화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서 체화되어야 그래야 이제 문제들이 빨리 보이고 풀리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칠판에다가 써드릴 때는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좀 차근차근 다 짚어서 해드리는 감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이제 체화돼서 스킬들이 돌아가게 되면 그냥 눈으로 보고서 풀려서 단계들이 많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이 스무 문제 시간 내에 푸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모보다는 확실히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실력을 쌓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